광주 전남 행정 통합 관련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관련된 소식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김태진 광주 청년센터장과 또 첫 시간에는 정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행정 책임자 직접 모시고 또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지금 강의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바쁜 날들 보내고 계시잖아요. 숨 쉴 틈 없이 바쁩니다. 오늘도 지금 급하게 또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예. 그 공청회 시도민 의견 듣는 공청회를 27개 시군구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오늘은 전남에서는 여수시하고 광양시 두 군데에서 공청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급하게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또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네. 시작에 앞서서 먼저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두 개의 광역시도가 대통합하는 겁니다. 네. 두 마을이 통합하거나 두 가정이 통합해도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가 굉장히 지혜롭게 속도를 내가면서 그러나 그 속도의 가치와 방향을 제대로 담아서 아마 먼저 시작했던 대전 충남 또 후발주자로 지금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과는 달리 굉장히 순조로운 성과들을 내고 있다. 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분주하게 상황들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을 정리하자면 전남 광주특별시로 명칭을 정하고 청사는 특정 지역에 두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용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 시도 통합 또는 시군구 통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때문에 통합이 무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통합도시 이름을 뭐로 할 거냐 또는 주청사를 어디로 지정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깨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우리 광전남 국회의원 18분 그리고 시도지사 포함해서 20명의 간담회가 네 번째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이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남을 먼저 명기하는 전남 광주특별시로 하고 주청사는 그것 때문에 이 통합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되니 이 전남에는 전남 동부청사가 있습니다. 네. 순천, 여수, 광양 이 동부 지역에 그다음에 남학에 무안에 주청사가 있고 또 광주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소외된 지역인 동부청사 그다음에 무안청사, 광주청사 병기하되 순서를 예. 동부청사부터 하자 해가지고 전남 지역의 어떤 광주 경제로의 쏠림 또는 주변화되는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반영을 하고 대신 전남 광주특별시의 약칭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바대로 고유명사인 광주라는 이름을 살리고 싶다. 예. 그래서 광주특별시로 대승적으로 정책 결단을 했고 또 전남의 우려도 해소하고 광주 염원도 반영하는 특히 그 광주라는 이름은 5.18 올해가 46주년째 되는데요. 세계 시민혁명사에 빛나는 세계인들이 존중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서 광주와 전남 공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이 도시 브랜드 전 세계 도시 중에 네. 뒤에 정신이 붙어 있는 유일한 도시 그렇죠. 광주입니다. 네. 그래서 둘 다를 포용한 그런 결정이었다 해서 예. 환영합니다. 명칭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와 무안과 그리고 동구의 청사를 두고 이렇게 세 곳을 균형 있게 활용하겠다라고 들었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그게 가능한가? 그럼 지금 결정을 좀 유보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나온 내용으로는 이제 통합 시장이 선출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게 실력입니다. 우리가 또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그 큰 청사를 다시 짓거나 네. 그런데 돈을 쓰는 것보다 있는 청사를 재활용하되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자. 그리고 통합 이후에 이런 구체적 사항들은 보완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우리가 기존에 없던 그 새로운 실험들, 행정 실험들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도민들이 320만 주권자의 염원을 잘 받아서 그 정도야 어렵지 않게 해결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리된 지 40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길 없는 길을 가고 네, 있다. 개척하고 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은 또 그게 궁금하죠. 그럼 왜 지금이야? 왜 지금 해야 되지? 여기엔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지금 광주 전남 통합은 올해 느닷없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분리된 지 10년 뒤인 95년 민선 1기, 98년 민선 2기, 그리고 민선 7기인 20년, 21년에 세 번이나 그 내부의 염원에 따라서 통합을 시도했는데 다 정치적 선언이나 구호로 끝나고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이 광주 전남 시도민의 열망에 더해서 국가 계획에 따라서 국가 주도, 중앙 정부의 국가 전략 차원에서 5극 3특, 우리가 5극이면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그런 그 인구 과밀을 해소, 균형 성장을 위해서 충청권 2극, 호남권 3극, 대구 경북 4극, 부울경 동남권 5극인데 이 5극과 강원도, 전북, 제주의 3특 이것을 완성해야만 대한민국의 향후 국가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국가 계획에 따라서 운영되는데 그런데 그 전 정부들은 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없이 통합만 유도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압도적이고 지속적이고 전폭적 지원을 통해서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분권국가의 전환, 여기에 광주 전남이 서울특별시 이후에 제2의 특별시, 통합도시로는 제1호 특별시, 여기에 정부가 맞춰서 어떤 유지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계획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AI 또 반도체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미래 먹거리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광주 전남이 함께 그릴 수 있는 비전은 뭘까? 그리고 또 그럼 당장 닥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도 궁금하거든요. 많은 질문들을 시도민들이 하십니다. 제가 거의 새벽까지 SNS 댓글까지 다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제 광주 전남은 두 양 광역 도시의 재결합이 아닙니다. 지금은 새로운 대전환, 대변혁, 사실상 혁명기에 돌입했습니다. 이게 AI 에너지 대전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남과 광주는 대단한 내발적 자원들을 이 새로운 혁명기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는 수도권에 밀려난 변방이고 학생들은 청년들은 늘 인서울을 꿈꿨는데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과 대한민국 전체가 광주 전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특히 해상풍력, 육상풍력, 재생에너지,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까지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의 해안선의 45%가 전남입니다. 네. 여러 에너지 자원들이 잠재량이 대략 444기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전량으로 승화시키는 대단한 에너지 잠재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독자적인 생존을 위한 광역 행정 체계의 구축이 필요해서 이 행정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우리의 핵심 과제는 일단은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쵸. 제가 사고라고 하거든요.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머무르고 인구는 증가하고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 또는 우리 시도민들이 수도권 일극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밀 체제에 갇혀 있는 수도권 인구가 실제로는 전남으로 광주로 이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행정 통합의 명칭과 예. 주사무소 결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미래 설계다. 이게 과제입니다. 맞아요. 네. 그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호남이 최적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정답입니다. 예, 그 의견 어떠신가요? 결국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용인 반도체 이 클러스터를 언제 전남으로 또는 뭐 새만금으로 가져와라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입지 조건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기업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는 없다. 네. 이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시장도 정부를 이길 수 없다 했는데
문제는 전기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기 그리고 용수 그다음에 인재입니다. 전기의 잠재량이 가장 많은 전남과 광주가 그걸 구축해야 됩니다. 물도 준비해야 됩니다. 가령 반도체 팹 6기, 6기가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는데 대략 전기가 9.3기가와트. 원전으로 보면 대개 10개의 원전 이 전기 용량이 필요합니다. 100만 톤 이상의 물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안정적인 입지 조건을 구축한 지역은 우리 광주 전남이고 또 정부 정책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전기를 쓸 수 있게 하겠다. 값싸게. 그리고 수도권으로부터 먼 거리일수록 전기요금 차등제를 적용하겠다. 이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런 대기업 또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손 내밀지 않아도 네. 완벽한 입지 조건을 구축하면 오히려 기업이 네. 광주 전남에 손을 내밀고 땅이 있느냐라고 예. 물을 겁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전남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제는 네. 그런 최적의 입지 조건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아마도 좋은 소식들이 네. 곧 전해질 거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득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16일에 정부가 네. 통합할 시에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 4년간 20조 원 이런 얘기 계속 뉴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한 전남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어디 그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야 20조로 통합을 퉁치려고 하냐, 돈으로 거래하냐,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이런 얘기하는데 참 공허한 얘기입니다. 이 통합특별시의 재정 지원과 자치권 즉 권한의 이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권국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 과제입니다. 재정 지원 없는 통합은 무망한 얘기입니다. 20조는 큰 돈입니다. 시도민 여러분. 우리가 전라남도 한 해 예산이 대략 12조 7천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지사가 그 돈 중에 꼬리표 붙이지 않고 즉 특수 목적 사업 없이 임의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돈이 9천억인데 근데 그 9천억도 대부분은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네. 무슨 그 출연금을 준다든지 대략 한 그 시책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이 20조는 특수 목적 사업에 지정하지 않고 매년 5조씩 준다는 예. 겁니다.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묵은 과제, 광주 전남이 저개발돼 있고 변방으로 늘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예. 이번 기회에 정말 시도민들이 원하는 숙제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돈이다. 거기에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대통령께서 뭐라 하셨냐? 17개 시도에 단순 분산 배치하지 않겠다. 집중 배치해서 네. 부족한 곳에 더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의 권한 이양도 그렇고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인허가의 혜택까지도 지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기대 이상의 이 어떤 정부의 지원들이 지금 약속돼 있다 이렇게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이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특별법에서 어떤 내용이 상관이 있는데 어떤 댓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통합 모르겠고 먹고 살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어떤 지원책이 있을까요? 네. 실감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합 만능론을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통합된다 해서 우리 삶이 전폭적으로 다 달라진다 이런 일은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재정 지원이 수백 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일 속에 갈등하고 서로 우리 도시에 우리 마을에 더 많은 돈을 내놔라 이러면 전략적 사업을 배치하는 데 장애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해 봤어요. 자꾸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냐 해서 예.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게 상무지구에서 버스 타고 여수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신안 앞회도에서 버스 타고 아시아 문화의 전당 공연 관람하러 올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혜택부터 또 전라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아마 광주에서는 조금 생소할 텐데요. 전남은 가서 보니까 만 18세까지 출생기본소득을 20만 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출생률이 0.7%대인데 전남이 지금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이 1.1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15명을. 그래서 이런 복지 시책들이 전남에 좋은 시책들은 광주까지 확산되고 광주의 시책들은 전남으로 다시 확산돼서 전남과 광주의 1+1이 복지로 보면 3이 되게 하는 이런 어떤 설계들을 하고 있다. 이게 특별법에도 지금 반영되고 있다. 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도의회 의결을 이제 주민투표가 아닌 시도의회 의결로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공청회도 많이 이제 다니고 계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이제 수렴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네. 궁금하네요. 그 주민투표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면 입학 시험의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공부를 충분히 해서 1등할 수 있을 때까지 만점 맞을 수 있을 때까지 내 계획대로 한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주민투표에 준하는 밀도 있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광주와 전남 공이 교육감 포함해서 27개 시군구 공청회 하고 있고 또 우리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토론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도시를 설계할 거냐 그래서 전문가 토론까지 압축적으로 하자. 속도가 실력이긴 한데 그 속도를 이유로 가치와 방향과 원칙을 희생시키지는 않겠다. 이게 우리 시도 전체 행정 통합 추진 기획단의 의지입니다. 열심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통합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와 상무지구에서 여수까지 버스 타고 간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요. 이런 댓글도 또 통했군요. 네, 시청자분이 주셨습니다. 이해가 네. 더 쉽게 얘기를 해주셔서요. 네. 근데 이제 통합을 하면 전체의 힘은 커지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또 소외되는 지역이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타시도 통합의 특례와는 달리 우리 광전남 통합의 특례, 이 특별법에는 균형 발전 기금이라고 하는 특례를 뒀습니다. 네. 균형 발전 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 내의 이 가난과 고난의 현장, 특히 소멸의 현장, 그리고 불평등의 현장을 두텁게 좀 지원해서 우리 안의 이 불균형을 좀 해소해 보자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거든요. 예. 해상 풍력도 늘고 태양광도 늘어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내 가지고 그걸로 이득을 보면 그럼 발전 사업자만 이득을 볼 거냐? 그게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이득으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 그게 바로 에너지 기본 소득의 설계거든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에너지가 많이 난다 해서 그 지역 주민만 도움을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27개 시군구의 공이 그 혜택이 환원 공유될 수 있도록 에너지 기본소득까지 우리 특례 조항에 다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청년들을 포함해서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굉장히 지금 이 통합 이슈를 정말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도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든 통합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우려 또는 어떤 분들은 공포도 느낄 겁니다. 도시 이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우려도 하고 계시고 또 저기 전남의 소멸 위험 지역에 있는 군들은 이러다가 광주로 모두 다 흡수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여러 가지 이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 대격변의 시기에 모두 다 광역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데 광주 전남 특히 우리 호남이 이 호남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설계하는 그래서 320만 주권자가 함께 미래를 함께 그림을 그려가는 그래서 우리를 좀 신뢰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에 많은 질문을 해 주십시오. 밤을 새서라도 답변을 드리고 동시에 함께 지혜를 모아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분간은 잠을 좀 못 주무셔도요. 네. 통합을 위해서 우리 지역민들 소중한 의견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